여러분 반갑습니다. 단디요양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의하는 간호사 강쌤입니다. 여러분 요양보호사 시험 잘 준비되고 계신가요? 저와 함께 공부 열심히 하셔서 다가오는 요양보호사 시험 꼭 합격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39회 요양보호사 시험 오후 짝수형 실기 45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35번부터 60번, 61번부터 80번까지 나눠서 영상 제작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번 문제.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둔다. 2. 식전에 사탕을 제공하여 식욕을 돋운다. 3.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4.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5. 식사 시간에 졸려 하더라도 제 시간에 먹게 한다. 정답은요? 3번. 고무재질이나 이런 것들로 쌓여 있어서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이거나 손잡이가 커서 대상자가 자칫 숟가락을 잡고 있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정답입니다. 투명한 유리 접시. 자, 투명한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이 좋겠고요. 유리는 위험해서 안 되겠고, 접시보다는 사발에 음식을 담아준다 했습니다. 식전에 사탕을 제공하게 되면 입맛이 더 떨어지겠죠? 4번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두면 치매 대상자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두지 않는다. 5번 식사 시간에 졸려 하더라도 제 시간에 먹게 한다. 식사 시간에 졸려 하거나 음식을 거부할 때는 잠시 시간을 두어서 설득 후에 식사를 주도록 합니다.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꿈치가 식탁에 닿지 않게 한다. 2.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깊숙이 앉게 한다. 3.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4. 대상자의 가슴 위치로 식탁 상판의 높이를 조절한다. 5. 휠체어에 앉아서 식사할 때는 식탁과 충분한 간격을 둔다. 정답은요? 3번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안전할 수 있도록 발바닥이 항상 여러분 이동변기라든지 목욕의자라든지 모든 의자에 앉을 때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안전하게 높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팔꿈치가 식탁 위에 놓이도록 높이를 잘 해야 되겠죠? 등받이가 있고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선택을 하시고 의자에 깊숙이 앉도록 해야 되겠죠? 자, 4번 대상자의 가슴 위치로 식탁 높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높이? 배꼽 높이 해야 되겠죠? 5번째, 휠체어에 앉아서 식사할 때 식탁과 거리를 두면 음식물이 떨어지거나 팔이 뻗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영양액을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체를 높이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눕히는 이유는 1. 비유관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 2. 영양액의 주입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3. 대상자가 비위관을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 4.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5. 영양액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답은요? 네, 4번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가 정답이 되겠네요.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는 위 모양이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오른쪽으로 누우면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이 줄어들고 중력에 의해 영양액이 잘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눕게 됩니다. 그래서 누워 계신 것보다 상체를 높여드리면 아무래도 중력에 의해서 영양액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류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39번 문제. 처방된 알약의 개수가 많은 대상자의 복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에 녹인 후 제공한다. 2. 알약을 쪼개서 제공한다. 3. 갈아서 가루로 제공한다. 4. 약에 꿀을 섞어서 제공한다. 5. 알약을 두세 번으로 나누어 먹게 한다. 정답은
5번 알약을 두세 번 나누어서 먹도록 하면 되겠죠. 우리가 처방받은 알약을 임의대로 간다거나 쪼개 먹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쪼개 먹을 수 있는 약은 분할성이 있는 알약인 경우에만 쪼개서 먹을 수 있고, 나머지는 절대 임의대로 우리가 쪼개거나 갈거나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번 귀약을 투약한 직후에 대상자에게 오심과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1. 너무 차가운 귀약을 투약한 경우, 2. 앉은 자세에서 귀약을 투약한 경우, 3. 귀약 투약 전에 귀지를 제거한 경우, 4. 귀파키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투약한 경우, 5. 약이 귀 안의 측면을 따라 흘러가도록 투약한 경우. 정답은요? 1번 너무 차가운 기약을 투약한 경우 뇌를 자극해서 오심과 구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기약을 투여할 때는 몇 가지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죠. 편안한 자세에서 기약을 투여하시면 되겠고요. 기약 투약 전에는 귀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귓바퀴 주위로만 청결을 좀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긴다. 요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림 문제로도 출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약이 귀 안의 측면을 따라 흘러가도록 투약한 경우는 올바르게 투약을 한 경우가 되겠네요. 정답 1번이었습니다. 41번 문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 배변 후에 따뜻한 물티슈로 뒤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3. 둔부에 약간의 수분을 남겨 피부 건조를 예방한다. 4. 변이를 호소하면 2번 참게 한 후 변기를 대어준다. 5. 배설 후에 무릎 덮개를 걷어내고 침상머리를 낮춘다. 정답은요? 5번. 모든 배설 행위가 끝난 뒤에 무릎 덮개를 걷어내고 침대를 내려서 대상자가 안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했는데 너무 조용하면 배변하는 동안 나는 소리 때문에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변기 아래에 휴지를 깔아서 좀 소리가 덜 나게 한다거나 TV나 라디오를 틀어서 주변이 너무 조용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방법이 되겠네요. 자, 물티슈로 앞에서 뒤로 닦아주셔야 감염의 우려가 없겠고요. 수분을 남기면 여러분 피부가 짓무르거나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잘 닦아주셔야 됩니다. 4번째, 변이를 호소하면 참게 하지 말고 바로바로 변기를 대주셔야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건강한 쪽에 서서 이동을 돕는다. 2. 이동하기에 편리한 슬리퍼를 신긴다. 3. 마비된 쪽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게 한다. 4.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배설 중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정답은요? 4번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가 정답이겠네요. 크게 어렵지 않으셨죠? 자, 항상 요양보호사는 어느 쪽에 서서 이동을 도울까요? 편마비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서서 불편한 쪽에 서서 이동을 돕습니다. 자, 요양보호사 시험에 여러분 슬리퍼는 모두 틀려요. 자, 대상자는 항상 어떤 신발을 신고 있으셔야 되나요?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뒤가 막혀 있는 신발을 신으셔야 됩니다. 마비된 쪽으로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겠죠. 건강한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아야 되겠죠. 배설 중에는 어디 가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게 아니라 화장실 가까운 곳에 부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야 됩니다. 정답 4번이 되겠네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배설 중에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나.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준다. 다.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라.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붙인다. 정답은요? 2번.
순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준다. 여러분, 요 가려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첫 순서로 항상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대상자에게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먼저고, 자, 설명한 후에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준다. 그 다음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여러분, 여기서는 순서에 맞추기로 문제가 나와 있지만 이러한 내용이 각각의 보기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침대의 높이와 이동변기의 높이는 같도록 맞춘다. 기억하시고요. 자, 같이 높이를 맞춘 뒤에는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어느 쪽에? 건강한 쪽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가고자 하는 곳, 옮기고자 하는 쪽이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건강한 쪽에 이동변기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동을 한 후에 배설 중에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예, 정답은 2번이었는데 여러분 요 중간중간 과정들이 빠져있고 이렇게 가나다라 순서를 맞추는 순서가 나오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 중간중간 단계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 맞추실 수 있습니다. 다음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치도뇨간에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3시간마다 세척한다. 2. 소변 주머니는 물로 헹구어 사용한다. 3.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4. 소독솜으로 배출구를 닦은 후 소변 주머니를 비운다. 5. 아랫배에 팽만감을 호소하면 소변 주머니를 교체한다. 정답은요. 자, 3번.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우리가 유치도뇨간을 하고 계신 분들의 소변을 보통 다 화장실 가서 많이 이게 비우기는 하는데 또 정해진 장소에 가서 버리도록 하시고요. 자, 소변 주머니는 2-3시간마다 색깔은 어떤지 양은 어떤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소변 주머니를 세척하는 것은 아니다. 소변 주머니는 세척하여 쓰지 않습니다. 소변 주머니가 잘못되거나 더러워졌을 때는 교체하는 것이지 세척해서 재활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소변 주머니는 헹구어 사용하는 게 아니죠. 소독솜으로 배출구를 닦은 후 소변 주머니를 비우는 게 아니라 소변 주머니를 비운 다음에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은 후 잠궈야 되겠죠. 5번째, 아랫배에 팽만감을 호소하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줄이 꼬이지는 않았는지 끼이지는 않았는지 일단 확인을 하는 것이 제일 먼저죠. 그래서 확인하고 만약에 여러분 이상이 있다면 꼬이지 않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줄이 눌리거나 꼬이지 않았는데도 아랫배에 팽만감을 호소하면서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지요. 자, 정답 3번이었습니다. 45번 문제.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티슈로 닦고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 2.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3.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에 문을 열어 환기한다. 4.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 교환한다. 5. 교환 전에 면도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만 다리 아래로 내린다. 정답은요. 자, 아까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대상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 면도개를 먼저 덮은 후에 바지를 내리고 기저귀 교환을 시도해야 되겠죠. 자, 1번 물티슈로 닦고 바로 닦으면 건조가 되지 않아서 기저귀 발진이라든지 피부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2번째,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했는데 기저귀를 꽉 조여 놓으면 불편해서 안 되겠죠. 자,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에 문을 열어서 환기한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중간에 문을 열고 하면 대상자가 속옷을 벗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거나 추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저귀 교환을 다 하고 난 뒤에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도록 합니다. 4번째,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 교환한다 라고 했는데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서 교환을 하고요.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변기를 우리가 대주고
볼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꼭 기저귀를 차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간이 변기를 대서 변을 보게 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46번.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소독할 때는 표백제에 담근다. 2. 의치를 흐르는 물로 닦은 후 베타딘으로 소독한다. 3. 의치를 주방세제로 씻은 후 뜨거운 물로 소독한다. 4. 전체 의치인 경우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5. 의치를 끼우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1분간 데워 사용한다. 정답은요? 저 4번 전체 의치인 경우에는 뚜껑이 있는 것에 물을 넣어서 거기에 담궈서 보관하셔야 되겠죠. 의치를 소독할 때 표백제를 쓴다거나 뜨거운 물에 소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변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자, 흐르는 물에 닦은 후 의치 세정제라든지 주방 세례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씻은 후에 헹궈서 보관하시면 되겠어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로 소독한다 했기 때문에 틀렸겠죠. 의치 끼우기 전에는 대상자에게 구강 세정제와 미온수로 입을 충분히 헹구게 해서 끼우면 크게 무리 없이 착용이 가능합니다. 전자레인지에 1분간 데우면 또 변형이 오겠어요. 그래서 5번도 틀렸죠. 정답 4번이었습니다. 47번 문제.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정제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2. 세정제를 수건에 묻혀 모발을 닦아낸다. 3. 비누와 세정제를 2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4. 세정제 거품을 두피에 발라 흡수되게 한다. 5. 세정제 사용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 정답은요? 5번 세정제 사용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 여러분 젖은 수건으로 말려준다 하면 틀리겠죠. 여러분 두발 세정제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로 머리를 감을 수 없을 때 물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샴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정제를 손에 짜서 손에서 거품을 내지 않고 머리에 발라서 머리에서 거품을 냅니다. 이때 마사지 할 때 손 끝으로 손톱 끝으로 나오면 여러분 틀린 거예요. 손 끝으로 라고 해야 맞습니다. 손끝으로 마사지를 하면서 거품을 내어서 이거를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야 돼요. 기름기가 제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젖은 수건으로 하면 기름과 만나면 이게 닦여지지가 않겠죠. 잘. 그래서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 이렇게 말리고 난 뒤에는 좀 찝찝할 수 있겠죠.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더 사용해서 한 번 더 세정한다라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발 전용 세정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이걸 알아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린스로 헹구는 게 아니고요. 세정제 수건에 묻히는 거 아닙니다. 비누와 세정제 섞어서 쓰는 거 아니고요. 세정제 거품을 두피에 바르는 게 아니라 손에 짜서 머리에 발라서 이제 머리에서 거품을 냅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목욕 직후 변기에 앉혀 대변을 보게 한다. 2. 마비된 쪽다리를 먼저 욕조에 넣게 한다. 3.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로 한다. 4. 통목욕 시 몸통, 회음부, 다리, 팔의 순서대로 닦는다. 5. 목욕 후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 정답은요? 5번 목욕 후에 다른 증상들이 있는지 여러분 확인을 하시고 목욕하면서 수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물을 좀 마시게 한다. 이때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드리는 게 좋겠지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목욕 직후에 변기에 앉히는 게 아니라 목욕하기 전, 식사하기 전, 외출하기 전 이럴 때는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통 안에 들어갈 때는 마비된 쪽다리가 아니라 건강한 쪽다리 먼저 욕조에 들어갑니다. 이제 건강한 쪽다리가 욕조로 먼저 들어갈 때 요양보호사는 마비된 쪽에서 대상자를 지지해야 되겠죠. 욕조에 있는 시간은 총 20분에서 30분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여러분 통 안에 앉아 있는 시간은 우리 생각보다 짧습니다. 통 안에 머무는 시간은 5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통목욕 시 씻는 순서 자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다리, 두 번째 팔, 세 번째 몸통, 네 번째 회음부 이렇게 말초에서 중심부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요 다리, 팔, 몸통, 회음부의 순서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회음부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는다. 2.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 3.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4.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닦는다. 5.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대상자의 무릎 아래를 덮는다. 정답은요? 네, 2번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가 정답이었어요. 자, 이제까지 여러분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도끼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나와서 다들 좀 당황하셨는데 여성분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단지 추가되는 게 이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 이거였는데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자, 1번 회음부를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야 되겠죠? 세 번째 3번 보겠습니다.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이 아니라 방수포 깔고 그 위에 변기를 넣어야 되겠죠? 자,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세운 상태는 맞는데 앉아서가 아니라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우리가 도와야 될 거고요.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몸과 다리를 덮는다 해야 되겠죠? 무릎 아래를 덮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50번 문제.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는 쪽과 먼저 입히는 쪽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이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이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고 입히는 순서, 상의와 하의가 순서가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많이 외우시더라고요. 건벗 불입 해서 건강한 쪽부터 벗고 불편한 쪽부터 입는다. 이렇게 건벗 불입이라고 여러분 외우시고요.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건강한 쪽이 오른쪽이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쪽이 벗는 쪽. 그래서 건강한 쪽, 오른쪽이 먼저 벗는 쪽, 그리고 입는 쪽은 불편한 쪽, 왼쪽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쉬운 수준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상의, 위의 옷을 입고 벗는 방법이 나올 때 요것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냐 하면 수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수액을 맡고 있는 대상자는 이라고 나오면 여러분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요 가운데 수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는 대상자라고 했을 때는 면티나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시고 가운데 머리에서 한 번 더 벗겨야 되겠죠? 그 머리도 요 수액처럼 요 가운데 단계에 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여러분 그대로 적용을 하시고 가운데에 수액 머리가 들어온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51번 문제 보겠습니다. 누워있는 대상자를 앉혔을 때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청심환을 먹인다. 2. 원래 자세로 다시 눕힌다. 3. 차가운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준다. 4. 옆으로 눕힌 후 등을 마사지 해준다. 5. 담요로 몸을 덮고 미지근한 물을 준다. 정답은요? 2번 원래 자세대로 다시 눕힌다. 혈액순환이 갑자기 원활하지 않게 되어서 나타나는 증상, 창백하고 식은땀 흘리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나면 바로 원래 자세로 돌려 눕힌 후에 요양보호사가 뭘 해야 될까요? 반드시 보고를 하러 가야 되겠죠. 여러분 이 사례 말고 그러면 이건 체위 변경 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런 절차대로 하는 것인데 만약에 대상자를 모시고 이동하는 도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원래 자리로
모시고 가는 동안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서는 그 제자리에 안전하게 앉혀놓고 보고하러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험에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원래 제 자리로 눕혀놓거나 아니면 가던 길이라면 그 자리에 안전하게 앉혀놓고 그 다음 보고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2번이었습니다. 52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근력 운동의 효과는 1. 부종을 예방한다. 2. 낙상을 예방한다. 3. 목 통증을 예방한다. 4. 호흡 부전을 예방한다. 5. 관절 변형을 예방한다. 정답은요? 2번 낙상을 예방한다. 이것도 시험장에서 선생님들이 나오시면서 되게 혼란스러워했던 그런 문제겠는데요. 자, 이렇게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휴대용 변기 사용이나 침대 위에서의 이동, 그리고 평상시의 보행에도 신체 안정에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은 우리가 걸음걸이를 안정화시켜서 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네요. 53번 그림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옆으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힐 때 지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그림을 쭉 살펴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이 그림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 대상자들을 돌볼 때, 자, 편마비 대상자, 마비된 쪽을 항상 요양보호사는 지지해준다 라고 했지만 예외 상황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건강한 쪽을 좀 지지해서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바로 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거나 바닥에서 일어나 앉을 때 딱 이 한 경우에만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쪽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고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히고 대상자가 건강한 손을 짚고 일어나려고 할 때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쪽을 지지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죠. 이때 대상자는 본인의 건강한 쪽으로 바닥을 지지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때 요양보호사의 한쪽 손은 대상자의 다리를 앞쪽으로 끌어내리면서 걸터 앉도록 하는 이 그림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2번이 틀린 이유를 한번 볼까요? 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다리가 아닌 팔을 잡고 있고요. 3번 보시면 여기 어깨가 아니라 허리를 잡고 있네요. 여기 팔도 잡고 있고 잘못되었고요. 4번 보시면 여기도 팔을 잡고 있고 대상자가 손을 바닥에 짚지 않고 요양보호사 선생님 목을 두르고 있네요. 5번 보시면 자,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손은 다 맞았는데 대상자의 손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목을 잡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54번 외상은 없으나 왼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하여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양쪽 발목을 부목으로 고정하여 이송한다. 2.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의 왼쪽으로 넣어 이송한다. 3. 얼음이 담긴 양동이에 왼쪽 발을 넣은 채로 이송한다. 4. 대상자의 왼쪽 팔로 요양보호사의 허리를 감싸게 하여 이송한다. 5. 대상자의 오른쪽에 밀착하여 대상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이송한다. 정답은요? 5번. 대상자가 지금 왼쪽을 다쳤기 때문에 다친 반대쪽 오른쪽에 밀착하여 대상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이송한다. 여기서 핵심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은 쪽에 서서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은 쪽 팔을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게 하고 대상자의 손목을 잡고 이송한다. 이죠? 여러분 요 항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5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나.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시트 깊숙이 앉게 한다. 다. 자동차 시트에 엉덩이부터 앉힌다. 라.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마.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1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거나 비스듬하게 놓는다. 자, 그 다음 발판을 접어서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발을 내려놓는다. 자, 그러고 나서는요. 그죠. 대상자의 마비된 측 무릎을 요양보호사가 지지해주면서 일으켜 세웁니다. 여기서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엉덩이부터 차 시트에 앉힌다는 게 여러분 핵심이죠. 그래서 다른 이동에서는 건강한 쪽에 둔다, 건강한 쪽 손으로 잡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차 이동에서는 여러분 엉덩이가 먼저 올라가면서 이때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 건강한 손은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네, 차의 손잡이 위에 달려있는 손잡이를 잡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보기로 잘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건강한 손으로 차의 손잡이를 잡고 엉덩이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비된 쪽, 건강한 쪽 이런 순서가 자동차 이동에는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올라가서 엉덩이부터 올라가고 나서는 차와 가까이 있는 다리부터 한 발씩 올라간다. 두 발을 같이 올린다 라고 하면 여러분 틀립니다. 한 발씩 차 위로 올린다. 그러고 나서 대상자를 시트 깊숙이 앉게 한다. 자, 앉게 하고 나서 안전벨트 하고 요양보호사는 앞좌석에 타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옆좌석에 앉아서 보조를 한다. 여기까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한쪽 침대 난간은 내려둔다. 2. 이송 시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3. 침대 바퀴의 볼트를 느슨하게 해놓는다. 4.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5. 부착된 식탁을 누워있는 대상자의 위쪽에 펴둔다. 정답은요? 저 4번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둔다. 요양보호사가 이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안전하게 조작할 수가 있겠지요. 자, 침대 난간은 언제든지 대상자가 내려올 때를 제외하고는 올라가 있어야 되지요. 이송시 침대 난간을 잡고 끄는 모습들을 여러분 병원에서 종종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위험한 거고요. 자, 프레임을 잡고 앞뒤 프레임을 잡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침대 바퀴의 볼트는 단단하게 조여져 있어야 되겠죠. 부착된 요 식탁은 식사할 때 위에는 접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정답 4번이었습니다. 57번 대상자의 감염 예방을 위한 흡인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흡인병은 1일 3회 이상 멸균 소독한다. 2. 흡인병에 담긴 분비물은 세면대에 버린다. 3. 고무로 된 카테터는 씻어서 햇볕에 말린다. 4. 카테터는 알코올로 30분 이상 끓여 소독한다. 5.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 놓는다. 정답은요? 5번 카테터에 묻은 이 분비물들이 좀 불 수 있도록 물에 담가 놓은 다음에 씻게 되는 거죠. 자, 흡인병은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씻는다. 흡인병에 담긴 분비물은 정해진 장소에 버리고요. 고무로 된 카테터는 소독 후에 여러분 건져서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 말린다 했습니다. 햇볕에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햇볕에 말리면 손상이 올 수 있겠죠. 카테터는 알코올이 아니라 물에 30분 이상 끓여서 소독한다. 그래서 순서를 한번 정리해보면 여러분 쓰고 난 카테터는 물에 담그고 있다가 흐르는 물에 씻은 다음 물이 충분히 잠기도록 전용 냄비에 끓여서 소독을 한 후에 건져서 쟁반에 눕혀서 그늘에 말린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58번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 선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순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화재가 났어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습니다. 그리고 호스를 화재가 난 방향으로 잡고요.
세 번째 손잡이를 힘을 주어 누릅니다. 그럼 분말이 분사가 되겠죠? 불을 향해서 이거를 쏘는 모습.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안전에 관한 문제가 꼭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 이 소화기 사용 방법은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59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벗겨진 전기 코드는 청테이프로 감아 사용한다. 2.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연결한다. 3.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 놓는다. 4.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전기 코드를 잡고 뺀다. 5.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힌 상태로 흡인기를 세척한다. 정답은요. 3번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버를 꼭 씌워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벗겨진 전기코드 사용하시면 안 되겠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코드를 연결하는 것은 화재뿐만 아니라 전기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플러그를 잡고 빼야 안전하겠죠? 콘센트가 플러그가 꽂힌 상태로 흡인기를 세척하면 안 되지요.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실금으로 오염된 대상자의 속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뚜껑을 열고 삶는다. 2. 본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3. 오염된 부위는 아세톤으로 세탁한다. 4. 얼룩을 제거하고 표백제에 오래 담가둔다. 5. 붕산수에 담갔다가 여러 번 헹구어 건조한다. 정답은요? 2번 애벌 빨래를 하고 본 세탁을 하면 더 깨끗하게 세탁이 가능하겠죠? 뚜껑을 열고 삶는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빨래를 삶으실 때 뚜껑을 닫고 삶는다 라고 하셔야 되고, 이제 세탁물을 삶을 때 물높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세탁물의 반쯤 잠긴 높이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아세톤이라든지 표백제 오래 담가 놓고 이러면 섬유 손상이 오는 행위가 되겠죠? 안 하셔야 되겠고, 분산수는 이제 땀 냄새나 이런 것들로 세탁물에 냄새가 날 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세탁 후에 붕산수에 담궜다가 헹구지 말고 바로 건조했을 때 이 냄새가 없어진다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39회 요양보호사 시험 오후 짝수 문제 실기에서 35번부터 60번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 문제들도 강의하는 간호사 강쌤과 함께 공부하시고 요양보호사 시험 꼭 합격합시다.